자, 우리가 아직 기본 개념에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봐요. 소비와 생산의 법칙은 쉬워요. 소비와 생산의 법칙은. 수요의 법칙은 소비자 행동의 법칙이고, 공급의 법칙은 공급자 행동의 법칙이죠. 얘는 어디 있습니까? 16페이지에 있는 거죠. 강의 노트 16페이지. 자, 얘는 한번 볼게요.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수요의 법칙은 소비자 행동의 법칙인데, 소비자 행동의 법칙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야. 요거란 말이에요.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에요. 그런데 이건 다 알아.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no thank you라고 하니까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thank you 하면서 소비를 늘립니다. 이렇게 문장이 적어져 있으면 뭔 말인지 대충 알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이게 어디서 활용되는 거냐 이런 거야 이게. 소비자 행동의 법칙. 이 소비자 행동의 법칙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수요의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게 바로 얘랑 관련되어 있어요. 야, 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니? 그러면 수요 곡선은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뜻하는데, 항상 소비자는 언제 소비를 늘려요? 언제 소비를 늘립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땡큐 하면서 소비를 늘립니다.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소비자의 행동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의 행동의 법칙은, 자, 공급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 왜? 우리가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를 잘 한단 말이에요. 공급자들은 항상 가격이 떨어질 때 땡큐예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땡큐예요? 공급자는 가격이 오를 때 땡큐예요. 왜? 이때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포인트입니까?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책은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상향. 그럼 왜 우상향합니까? 그러면 공급은 언제 양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뭐가 오를 때? 가격이 오를 때 양이 늘어나니까 우상향하는 거고,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질 때 양이 늘어나니까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형태, 공급 곡선의 형태는 뭐에 의해 결정되나요?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라는 행동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거 해보자고요. 자, 밑에 봤더니 소득의 변화와 관련해서 뭐가 보이십니까? 정상제와 열등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요. 자, 첫 번째 마음을 결정하셔. 마음을 차. 정상제와 열등제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일단.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대체관계, 보완관계 이런 거 어렵다고 해요. 자, 그래서 간혹가다 모의고사 같은 데를 보면 잘 나와. 대체관계, 보완관계, 정상제, 열등제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뭐 풀어. 어렵게 내니까, 일부러 틀리라고 내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틀리니까, 실제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 틀리니까 이제 막 책을 막 쌓아놓고 대체관계, 보완관계를 연구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시험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연 4년, 올해 빼고 연 4년 이 내용이 나왔지만 정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해. 경제론은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경제론의 범위를 넓히면 1년 12달을 해도 끝이 없어요. 민법보다 더 두꺼운 게 경제학인데.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셔. 나는 마트에 가서요, 물건을 사요. 소비를 해요. 그리고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재화를 사는데,
그 재화가 정상적인 재화라고 생각하고 대가를 지불합니까? 열등한 재화 산다고 대가를 지불합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재화 산다고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러니까 정상재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애는 상식의 재화니까 이거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열등재라는 처음 본 내용을 정리해야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보셔. 뭔지 모르지만 정상재라고 돼 있어요. 정상재. 여기 정상재. 그럼 정상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재화니까 내 상식의 재화예요. 내 상식에. 그럼 내 상식에 비춰서 봐야죠. 상식의 재화니까. 소득이 늡니다. 그러면 나는 땡큐 하니까 상식적으로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식이. 그리고 소득이 떨어지면 노 땡큐 하면서 소비를 줄입니다. 상식의 재화니까 당연히 내 상식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아니라 열등재라고 되어 있을 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소득이 늘어요. 그러면 내 상식은 땡큐 하면서 소비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느냐? 열등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구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상식과 다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열등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봐요.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럼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러니까 내 상식은 소비가 줄어야 돼. 그런데 소비가 는다고 돼 있네? 그러면 뭐예요?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면 열등재인 거죠. 열등재를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정상재와 열등재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 사례를 들 테니까 잘 보세요. 대부분 비슷한 사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알아야 될 모든 상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트는 우리가 1주나 2주에 한 번씩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트에 딱 정유 코너를 가봐요. 마트에. 그 마트에 정유 코너에 가면 소고기가 있지만 소고기는 등급이 있다는 걸 확인해요. 가장 높은 등급이 1등급 뿔뿔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등급이 소고기는 3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어떤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고기를 대단히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소고기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직장인을 찾고 있어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청년은 고기가 땡겨요. 그러면 둘 중에 뭘 땡기겠어요?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요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제 혓바닥으로는 1뿔뿔 등급이냐 3등급이냐를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가격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얘는 비싸고 얘는 안 비싸고. 그러니까 소고기가 먹고 싶은 이 돈 없는 젊은 청년은 당연히 소고기 3등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뭐가 늘어났어요? 소득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트에 가서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살 때 3등급을 사 먹던 이 소비자는 3등급 대신에 뭘 달라고 하겠어요? 1등급 뿔뿔을 달라고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득이 늘었을 때 3등급의 소비는 감소되면서 동시에 뿔뿔의 소비는 늘어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요걸 먹다가 요걸 요렇게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가 요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소득이 늘었을 때 이 청년은 결국 뭘 선택한 거예요? 요걸 선택한 거죠. 소비를 요쪽으로 늘렸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늘었을 때 요 놈을 선택했으니까 요 놈을 청년은 정상적인 재화라고 생각했고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감소했다는 건 버렸다는 거야. 소득이 늘었을 때 요 놈을 얘는 뭐라고 생각했다고 판단하는 거야. 열등재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을 때 요 놈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열등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지금까지는 소비를 했을까? 그러면 뭐가 불충분해서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는다 이 말은 결국 선택했다는 거야.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늡니다 이 말은 결국 선택했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정상제라고 하고,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늘면 버린다는 뜻이라고. 이게 열등한 제하니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소득이 늘 때. 예, 그래서 이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요거 말고 부동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자, 내가 강남에 직장이 있어요. 강남에다가 사무실을 딱 설치했어요. 내가 자격증을 합격하고. 그럼 어디 살고 싶겠어요? 강남 옆에 오피스텔, 럭셔리 오피스텔에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증금이 얼마니 물어봤더니 세상에 10억을 쳐달라 그래. 강남이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곽에다가 내가 내 거주지를 하나 마련했어요. 보증금은 얼마니? 보증금이란데. 월세는 얼마니? 50짜리에 50만 원에 관리비는 5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산 원룸의 월세입니다. 15년 이상, 한 17, 18년 전에 월세 50에 관리비 5만 원이면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지금은 요새 원룸 같은 거 50만 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원룸이고, 그때는 럭셔리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이번에 또 로또에 당첨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소득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저없이 어떻게 가요? 외곽의 원룸에서 직장 근처인 도심의 오피스텔, 럭셔리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경제학자는 판단한 거야. 소득이 늘면 사람들은 항상 뭘 선택한다는 거야? 요놈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소득이 늘면 사람들은 항상 직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을 포기한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죠. 이쪽은 소비가 감소했고, 그래서 결국 얘놈은 열등제라고 부르고 요놈은 정상제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상제와 열등제는 우리 경험상 많아요. 어떤 게 열등제고 어떤 게 정상제입니까는 소득이 늘었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제하고, 소득이 늘 때 오히려 버립니다.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열등제예요. 그런 게 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너무 거창하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상식은 항상 소소한 거 있는 거지 뭔가.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수준이 낮았을 때는 원두커피 이런 거 이건희 회장이나 먹던 거야. 한 3, 40년 전에. 우리는 다 뭐 먹었어요? 믹스커피 먹었어. 맥심, 프리마 있는 거. 셋, 둘, 사. 이런 거. 그런데 요새는 소득이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니까 믹스커피 먹는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이게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원두커피가 좋으니까 과감히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열등제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시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명 밍크 다음 변화하는 거 있어요. 요거 다 한 번씩 집에서 봤을 거예요. 어딘가 있어. 이거 정말 우리나라 국민 담요니까. 어떤 겁니까? 빨간색이 대표적이야. 빨간색이. 그래서 이 빨간색이 나오면 추우면 이불 덮기도 하고 뭐 밥 식지 말라고 덮어놓기도 하고 된장 덮어놓기도 하고 매주 오만 작가지에 다 써먹는. 근데 요새 누가 이런 거 써요? 안 쓰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소득이 늘자 점점 선택을 하지 않고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새는 이제 시골에 사나 이 밍크 담요 있지 도시에서는 없잖아요. 시골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주 빨간색 말고 파란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파란색이 더 촌스러운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열등제는 소득이 늘 때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는 제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항상 모든 경제학 상식은 마트 가면 있어요. 제발 마트 가서 자, 민법은 마트에서 공부 못 한다고. 따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그러나 경제학은 마트만 가도 딱 해요. 마트 가면 정육점이 항상 보여요. 그럼 소고기 원뿔뿔하고 3등급을 딱 보면서 사람들은 항상 소득이 늘어나면 야, 등급이 높은 걸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요 등급 낮은 게 열등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신 또 사람들이 소득이 낮으면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떤 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소고기 등급 차이를 보면서 열등제를 뭔가 이해를 찾고 해주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체관계, 보완관계.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소비에서 대체관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유사한 재화예요. 유사하니까 소비를 서로서로 대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체관계, 유사한 재화는 어디 가면 또 이빠 있어요. 마트 가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마트에 라면을 사러 가요. 그때 라면 코너 갔더니 신라면도 있고 진라면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대체되는 유사한 관계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많이 뜨는 게 있죠. 뭐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로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이 소비에서 대체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보완관계는요. 이건 조금 낯설죠. 보완관계는 항상 결합을 해서 먹는 재화관계를 말해요. 결합을 해서 먹는. 자, 어떤 사람이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서 먹습니다. 소맥. 결합을 해서 먹는 거예요. 뭐 하려고 소주와 맥주를 결합해서 먹어요? 뭐 하려고? 맛이 좋으라고. 그러니까 이 소맥은 맛의 보완을 위해서 결합을 하는 재화예요. 그래서 보완관계를 해요. 서로 맛을 보완한다고. 또 치킨 좋아하신 분은 반드시 맥주를 시키죠. 치킨과 맥주. 뭐 하려고 치킨과 맥주를 꼭 결합해요? 그러면 맛을 보완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관계예요. 고기로 치면 삼겹살을 먹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상추나 야채를 곁들이잖아요. 왜?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맛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걸 우리는 보완관계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마트 가면 널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잘 보세요. 앞에 뭐의 대체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소비. 근데 모의고사에 가끔씩 생산의 대체관계, 생산의 보완관계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시험은 올해까지 30일에 시험이 시행됐지만 한 번도 생산의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를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일반 경제에서는 잘 나오나요? 안 나와. 수능에서나 가끔 틀려라고 낸다고. 왜?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 있지 기업의 입장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모의고사에 생산의 대체관계, 보완관계가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어차피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온다겠어. 그냥 틀려라고 낸 문제구나. 이렇게 가줘야 돼요. 또 기본서 찾아가지고 생산도 한번 해보자 하고 혼자 머리에 띠를 메고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라고.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난리야. 그냥 질문해.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의 문제가 있어. 시험에 나오지도 실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걸 모의고사에도 자꾸 넣으니까. 근데 왜 넣겠어요? 아니 난이도는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리라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소비에서만 나와. 소비에서만. 자, 그럼 이제 가보자고요. 자, 소비의 대체 관계로 유사한 재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콜라, 사이다예요. 근데 잘 보셔요. 자, 왜 소비의 대체 관계라고 합니까?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는요, 대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보완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봐봐요. 콜라와 사이다를
유사한 탄산음료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야 콜라를 먹어도 상관없고 사이다를 먹어도 상관없어. 이 말은 서로 유사하니까 대체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대체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콜라를 꼭 먹으면 반드시 소맥을 타먹듯이 콜라와 사이다를 이렇게 반반 섞어서 먹어요. 이게 맛이 좋다고. 이 미친 사람이죠, 얘는. 그러나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항상 둘을 결합해서 꼭 먹습니다. 보완관계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모든 제한은 대체관계로 여길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보완관계로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소주와 맥주 봐요. 소주와 맥주가 대표적인 거예요. 소주와 맥주. 자, 음식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소주를 먹을까 맥주를 먹을까 고민해요. 그랬더니 자, 소주나 맥주나 다 술인데 겨울이니까 따뜻한 소주를 먹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대체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완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주를 먹을까? 맥주를 먹을까? 유사한 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둘 중에 뭘 먹어도 상관없는데 겨울이니까 소주 먹자. 맥주는 추우니까 이게 대체 관계예요. 뭘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식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사장님 소주 한 병, 맥주 2병 주세요. 이렇게 소주, 맥주 동시에 딱 시킨다. 그럼 뻔하잖아요. 둘을 결합해서 먹으려고 하구나. 그럼 보완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한은 소비자가 대체관계로 여길 수도 있고 보완관계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관계로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는 뭘로 확인하는 것이냐? 소비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의 대체관계라고 하는 거야. 자, 봐요. 요거 봐요. 1번. 콜라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이 말은 콜라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택했으니까 콜라의 소비가 늘었겠죠. 그랬더니 사이다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라면 어떤 사람이 콜라를 선택했다면 사이다는 먹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게 대체 관계예요. 자, 어떤 제한을 대체 관계는 서로 유사한 제한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그러니까 콜라의 소비가 늘었다 이 말은 콜라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다는 선택 안 하니까 소비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봐요. 2번, 3번은 뭘 선택한 거야? 사이다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는 사지 않는 거니까 소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관계. 이게 대체관계는 어떤 뜻이 있느냐? 소비자가 유사한 제하라고 생각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선택되면 한쪽은 선택되지 않는 거고 한쪽의 소비가 늘면 한쪽은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식적인 대체관계예요. 콜라 사이다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트에서. 그래서 마트에 딱 가서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딱 보이면 너희는 대체관계지. 내가 콜라를 딱 집으면 뭐의 소비는 줄어? 옆에 있는 사이다의 소비는 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콜라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콜라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뭘 선택했다는 거야? 사이다를 선택했군요. 왜 대체관계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해. 대체관계 벌써 끝났어. 어떤 걸? 대체관계는 유사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소비가 주는 거야.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의 소비가 주는 거고. 그래서 한쪽의 소비가 늘면 한쪽의 소비는 줄고 이쪽의 소비가 감소하면 이쪽의 소비가 늘어요. 이렇게 돼 있다.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은 이게 안 나와. 잘 보셔. 이게 나와.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1번과 2번, 3번과 4번의 요 두 개의 차이를 봐야 돼요. 둘 다 물어보는 건 뒤쪽을 봤더니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이렇게 물어. 우리가 아는 대로.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밑에도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1번, 2번과 3번, 4번은 뭔가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숨은 그림 찾게 하셔야 돼요. 1, 2하고 3, 4는 뭔가 차이가 있다. 잘 찾아보죠. 이게 보여야 시험에서 맞춰. 못 찾아? 형태. 여기는 수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걸 구분을 하셔야 돼.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옵니까? 요 3번과 4번이 나오는. 그래서 3번과 4번에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화가 대체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입니까는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은 소비가 줄겠군요. 요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요걸 선택했겠군요. 이렇게 소비 관계로 찾는 건데 출제자들은 소비 관계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콜라의 가격을 준다 이런 말이 이게. 소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이제 이해해 보자고. 3번, 4번을. 자, 보셔. 자, 마트에 딱 가요. 그랬더니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딱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콜라와 사이다를 대체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돼 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산다. 사면 된다고. 그런데 콜라를 딱 집으려고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콜라의 가격이 올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요? 콜라 이 자식들 또 가격 올랐네. 그러면서 뭘 집어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사이다 소비가 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사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 에이 사이다 갖고 오자. 사이다 그래서 사이다의 수요는 늡니다. 이게 이해란 말이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콜라의 가격, 자 콜라와 사이다 둘 중에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콜라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땡큐 하면서 뭘 집어야지? 콜라를.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콜라를 선택했으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줄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봐야 돼. 이게. 자, 특히 3번, 4번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건 나중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자꾸 요거라도 봐야 돼.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됩니다. 뭐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사이다 집어야지. 사이다의 소비는 늘고요. 콜라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뭐 사갖고 와야 돼요? 콜라.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줍니다. 이게 이해 코드예요. 물론 암기 코드도 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봐요. 보완 관계로 제가 치킨과 맥주를 넣어놨어요. 보완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가 있어요? 둘을 결합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둘을 항상 결합을 해서 먹기 때문에 치킨의 소비가 늘면 맥주도 반드시 소비가 느는 거예요. 왜? 결합을 해서 먹으니까 함께 소비가 늘거나 함께 소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치킨의 소비가 감소하면 맥주의 소비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치킨의 소비가 늘 때 맥주의 소비가 늘어? 그럼 머릿속에서 같이 소비가 변했구나. 둘이 결합을 해서 먹고 계시구나. 이렇게 삘이 와야 돼. 이게 보완 관계야. 또 치킨의 소비가 줄면 맥주의 소비가 줍니다. 같이 소비가 주네? 항상 같이 먹으니까.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뒤쪽은 똑같아 형태가. 소비가 느냐 주냐 소비가 느냐 주냐인데 앞에 이걸 준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가격을 준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해보자고요. 자, 얘가 좀 어려워. 이해가.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입니다.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전제가 요 두 놈은 소비가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지금 치킨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치킨의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줄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이 먹는 맥주의 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주는 거예요. 왜? 결합을 해서 먹으니까. 그 다음에 치킨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땡큐 하면서 사장님 한 마리 더 주세요 라고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 아니에요. 치킨의 소비가. 그러면 맥주도 같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둘을 항상 결합을 해서 먹을 때 치킨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치킨의 소비가 줄겠구나. 그럼 뭐도 줄어요. 항상 같이 먹는. 맥주의 소비도 줄는 거야. 맥주의 소비도. 그 다음에 치킨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치킨의 소비가 늘어야죠. 그럼 항상 같이 먹는 맥주의 소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찾고 해보셔야 돼.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확실해요? 자, 다시 봐요. 이제 주의할 문제 할 테니까. 항상 3번, 4번이 중요하다. 3번, 4번. 3번, 4번. 그리고 전제를 봤더니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 관계입니다. 이 말은 콜라를 사도 되고 사이다를 사도 되는 유사한 제약이구나 이런 거야. 근데 콜라든 사이다든 둘 중에 하나를 사는데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나는 뭘 집는다? 그렇죠. 사이다를 선택하군요. 그래서 사이다의 수요는 는다고 해주면 된다고. 콜라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콜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것 사이다의 소비를 물어봤잖아요. 콜라의 가격이 하락으로 콜라가 선택됐다면 사이다는 선택되지 않은 거니까 소비가 줄겠구나. 자꾸 눈도장 해줘야 돼요. 자꾸. 자, 그 다음에 보완관계. 보완관계는 항상 치킨과 맥주를 결합해서 먹는다고. 항상 똑같이 결합을 해서. 근데 치킨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치킨의 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킨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치킨의 소비가 준다는 건 함께 먹는 맥주의 소비도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치킨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치킨의 소비는 늘었구나요. 치킨의 소비가 늘었다는 건 함께 먹던 맥주의 소비도 늘었겠구나 라고 추정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물론 암기 코드도 있어요. 암기 코드가 뭐냐 그러면 대체 관계는 항상 뭐가 눈에 보여? 대체 관계는 디귿자가. 그러니까 항상 대체 관계는 따라서 변한다고 우리가 암기해요. 보완 관계는 뭐가 보여요? B읍자 보이죠? B읍자. 그러니까 보완이라고 나오면 반대로 이렇게요. 이게 암기 코드인데 지금은 암기 코드보다는 이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봐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냥 급박하니까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야.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해도 되는데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사이다를 선택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이나 이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대체 관계라고 보이면 다른 거 보지도 않는다고. 상승일 때 소비가 늘었네. 가격이 오를 때 소비가 늘었네. 따라서 바뀌었구나. 그러면 오 하고 넘어간다. 이러면. 앞에 보는 거 아니라고. 앞에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기 코드를 적용할 때는 항상 뭔가 분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암기 코드를 암기해놓고도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뭔 필요가 있어, 이거. 암기 코드는 시간을 줄이려고 만든 건데, 이 암기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 볼 필요도 없어. 대체 관계 나오면 상승, 증가라고 돼 있는지만 보면 돼요. 하락, 감소라고 돼 있는지만 보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자, 그런데 보완 관계 봐요. 보완 관계는 제가 뭐라고 지금 번역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암기 코드가 반대로니까 상승이면 감소, 맞았어. 이것만 보는 거야. 보완 관계는 반대니까 하락하면 증가, 이것만 보는 거고. 지금은 그러나 뭘 해줘야 된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해 잘했는지 이제 볼 거야, 이제. 이해. 자, 콜라, 사이다, 치킨, 맥주 나오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왜? 우리가 자주 본 내용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함정이 뭡니까? 시험은 꼭 이렇게 안 나와. 콜라, 사이다 내었어요, 우리 시험에?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A제와 B제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럼 전투력이 40%가 깎여버려. 맨날 콜라, 사이다 이렇게 하다가 A제, B제 그럼 머리가 휑해져 버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보셔. A제와 B제가 대체 관계입니다. 이렇게 주면 소비자는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는구나. 일단 이게 와야 돼요. 이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강의 노트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16페이지에. 16페이지에 있는 그 줄이잖아요. 자, A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B제 소비는 늡니다. 자꾸 이렇게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A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A제 선택해야죠. A제 소비가 느는 거죠. 따라서 B제는 소비가 줍니다. 이렇게 보이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봐요. 보완관계.
A와 B가 보완관계입니다. 그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될 게 A와 B를 결합해서 먹는다는 거야. 결합. 그런데 A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A제 소비가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A제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같이 먹는 B제 소비도 준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A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A제 소비는 느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먹는 B제 소비는 늘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잘 보시죠. 요건 없어. 항상 G라고 적어져 있으면 강의 노트 없는 거예요. 강의 노트에 있으면 너무 익숙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PT로 한 번씩 갖고 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를 이걸로 판단해요. 자, 보시죠. 소주와 맥주가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대체 관계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보완 관계로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럼 1번을 딱 봐봐. 1번. 지금 이 1번의 경우는 대체 관계인지 보완 관계인지를 보세요. 소주의 소비가 증가하면 맥주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실무적인 해석은 음식점에 가서 소주를 선택했다면 맥주는 안 먹어요. 무슨 관계예요? 대체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 관계예요. 자, 그런데 요 밑을 봐요. 소주의 소비가 증가하면 맥주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둘이 지금 함께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합 관계예요. 아, 너는 보완 관계구나.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반주로 술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주요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소주 주세요 그러면 수많은 술 중에 뭘 선택했다는 거야? 너는 소주를 대체 관계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한마디 해줘. 이렇게 자꾸 써봐야 돼. 아니 수많은 술 중에 소주 주세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는데 소주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너는 소주와 다른 애들을 대체 관계로 설명했구나. 근데 누가 소주하고 맥주 한 병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소맥 탄다고 하지 말고 소주와 맥주를 보완 관계로 소비하려고 하는구나. 자꾸 해봐야 된다 이게. 됐어요? 이거 해봐야 돼.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요놈이에요.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나온다고 했어. 소주의 소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소주의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가격을 주면서 그리고 뭘 물어봐요? 맥주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가격으로 나온다는 거야. 자, 여기도 보세요. 소주하고 맥주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소주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걸 기억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됐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좀 쉬죠. 자, 우리가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진짜 경제론 정리 한번 할게요, 제가.